안녕하세요. 투자 플랜 B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매 물건 중에서 제시의 물건 중요한 편입니다. 지난번에 건물과 같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제시의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시의 건물이라는 것은 원래 실무에서 우리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면 제시회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이제 말은 제시 목록 이외의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시의 건물의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그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제시의 건물과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 매각 청구권에 의한 대상이 되는 제시의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시의 건물은 매각 외, 입찰 외 건물,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제시의 건물과 이 매각 외, 입찰 외 이 건물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의 건물은 매각 외 건물, 즉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제시의 건물과 매각 외 건물은 다르다. 이제 실무에서는 매각 외 대신 입찰 외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죠. 이러한 제시의 건물은 경매 신청서 상에는 신청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경매 진행 과정에서 경매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경매 신청서를 제가 이제 실무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임의경매 신청서, 강제경매 신청서 쓸 때 부동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거기에 이 제시 목록과 지금 목록 기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이 물건을 경매 대상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경매 대상 목적물의 부합물 아니면 종물 이런 경우에는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제시의 건물 중에는 경매 대상이 된 제시의 건물도 있고 경매 대상이 아닌 제시의 건물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문 공고, 물건 명세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은 경매 들어가지 않았어.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종물 내지 부합물이 아닌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서 경매 대상에 봐가지고 경매를 진행해서 매각이 된 경우에 낙찰받은 사람, 즉 매수인, 그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종물 내지 부합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경매 진행할 때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경매 대상 목적물에 포함시킨 거야.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딱 자기 걸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별도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속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구조 또는 용도상으로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 별도의 건물로 볼 수 없다. 독립성이 없어. 그러면서 저당 건물, 근저당에 포함된 건물이 있어요. 그 저당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된다 라고 보이면 저당 건물의 부합물로 봐가지고 이거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사실 저에게 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정확한 법리에 맞게 부합물이다 종물이다 정확히 딱딱딱 판단해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이 알지만 얼마든지 이거는 부합물로 봐야 되나 종물로 봐야 되나 이걸 독립된 건물로 봐야 되나 아닌가 이런 게 좀 정확히 판단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 법리에 맞게 판단해야 되는 게 그게 말처럼 또 이론처럼 쉬운 건 아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송까지 갔을 때 정확히 판단을 해야 승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정확한 판단이 쉬운 건 아니다. 원래 이제 경매에서 경매 대상이 되는 기준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토지만의 경매 시에는 제시의 건물이 경매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나 건물 경매 시에만 경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만의 경매 시에는 당연히 토지만 경매 들어가야지 제시의 건물과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건물 경매 시에만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허나 예외적으로 부합물이나 종물인 경우에 경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매 대상이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로다가 단층 건물 증축된 2층, 또 그 지붕의 옥탑, 또 밑에 수목, 정원에 있는 수목, 지하 구조물, 또 주유소 땅을 쓰게 부설된 유료 저장 탱크, 화장실, 목욕탕, 창고, 이런 거는 이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목이 임목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명의 방법에 의해서 제3자의 소유로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경매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독립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다른 건물 또는 물리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 전체 평가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립 건물,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경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보면은 제시의 건물이 경매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유로다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매각 불허가 사유에 충분히 이런 걸 이유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처럼 제시의 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목록을 신문 공고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만의 매각일 때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매각될 때에는 물건 명세서 그리고 신문 공고에 토지 위에 매각 외 또는 입찰 외 이런 건물이 있다. 법정 이사건에 문제가 있다, 승인 가능성이 있다. 부합물이라는 본래 부동산과 다른 별개의 물건이지만 그 부동산하고 분리가 불가능해. 그 분리를 별도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로 봐야 돼. 쉽게 토지 또는 건물과 한 덩어리를 이루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요즘 이제 입찰창에는 아파트가 얼마나 팔릴 수 있어, 전세 얼마 나와, 월세 얼마 딱 보이잖아.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딱 들어오면 중문을 설치했어, 또 싱크대 있어, 붙박이장도 만들어놨어. 이거 다 부합물이에요. 그리고 일반 주택 같은 거 보면 옥탑에 증축된 방, 정원에 보면 이제 정원석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제 이렇게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부합, 민법 257조, 민법 제358조 참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종물의 경우, 종물이 이제 제시할 건물은 토지 또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동일 소유자의 독립된 건물, 이건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즉, 비록 독립된 건물이지만 주물, 우리 이거 뭐 쇠 이거인 주물이 아니고 주된 건물,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그게 부속되어 있어야 하고 또 독립된 건물이야 하고 부합물과 달리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럴 때 종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보면 우리가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을 거 아니야, 시계가 있으면 시계 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부동산으로 연기하면 이제 조금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 부동산으로 보면은 아파트 분양할 때 옵션 있죠. 옵션, 세탁기, 냉장고, 많대, 에어컨, 옵션, 농장의 부속시설, 건물의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종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거야.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물에 미치는 압류의 효력도 종물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 또한 종물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압류의 효력이 주물에 미치면 거기에 따른 종물에까지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근저당권, 저당권의 효력도 그 종물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참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민법 제100조 종물 이걸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판례상 본체와 떨어져 있는 가재 도구 등을 보관하는 방, 또 밖에 연탄 창고, 또 밖에 공동 변소, 이런 게 이제 주로 종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다를 경우, 타인 소유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로다가 이제 제가 경매하다 보면 요즘은 태양열 보일러 같은 물건이 건물주 주물,
건물주의 소유라면 주문에 따른 걸로 볼 수 있죠. 종물로. 이는 건물의 상용에 공항에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당연히 경매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지만 그 타인 소유라면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요소의 주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유기는 쉽게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제 얼마든지 별도의 유체 동산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속된 종물입니다. 별개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기를 별도의 유체 동산으로 봐서 주유소와 별개로다가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상속등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의 건물을 이제 알아봤고, 제가 로펌에서 수수 물건만 소송업만 전문을 담당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고, 하여튼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플랜이었습니다.